실제 상황에서 리스닝이 안 되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리스닝이 안 되는 이유는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발음하는 사람이 귀찮아서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과서와 같은 또는 듣기 평가 같은 그런 발음 듣기가 힘들죠. 모든 발음을 다 하지 않습니다. 귀찮아요. 여러분이 내가 말하는 발음들 정확하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는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아나운서라면 모를까? 여러분은 아나운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다 생략해서 발음하죠. 그리고 대충 말하고 상대가 알아듣길 바랍니다. 다 귀찮아요. 자, 이렇게 실제 상황에서 리스닝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핵심을 느끼지 못하면, 다시 말해 핵심을 느끼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평생 영어 공부하셔도 듣기는 일부 상황만, 다시 말하면 쉬운 영어나 정확히 발음해주는 영어 수업만 선별적으로 리스닝이 됩니다.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리스닝 공부라고 하죠. 리스닝 공부를 통해서 얻은 것은 결국 듣기 평가의 한계가 있습니다. 듣기 평가에서만 가능하죠. 실전에서는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쉬운 영어나 또는 정확한 발음해주는 영어 수업을 통해서 들린다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귀가 뚫렸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영어 강사들도 자신의 귀가 뚫렸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일부 들리는 것 뿐인데. 또한 이것은 호흡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수영하는 것도 아니고 복식 호흡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실제로는 길게 발음하기 위해서는 복식 호흡을 우리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글을 우리 국어인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발음하고 영어는 사람은 어떻게 발음하는가? 그것은 호흡의 차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과학적이지도 못하며 근거도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모든 동물은 동일한 방식으로 발성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호흡을 부르는 것을 inhaling이라고, 호흡을 내뿜는 것을 exhaling이라고 그래요. 소리가 나는 것은 받아들일 때가 아닌 바로 뿜어 나올 때겠죠. 호흡을 가다듬고 들어 마신 다음에 그것을 발성을 하는데 우리가 복식 호흡을 하지 않으면 길게 발음할 수가 없어요. 발음을 계속해서 뿜어놔야 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노래 부를 때도 가성이라는 것이 있고 복식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일명 뭐라 합니까? 가곡을 부는 분들 또는 뭐 오페라 같은 경우는 다 복식 호흡을 하잖아요. 근데 오페라가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현대 음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복식 호흡이 아니라 가성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발성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미국식 발음은 반드시 오페라처럼 해야 되고 한국식 발음은 반드시 가성을 내서 현대 가수처럼 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거겠어요. 그냥 방식은 똑같습니다. 공기를 내뿜을 때만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입, 입술, 혀, 성대, 기관지를 넓히고 좁히고 비음까지도 이용해서 콧소리까지 이용해서 다양한 발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발성을 다양하게 하는 것일까요? 복식의 차이가 아닌 단순하게 바로 음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예요. 음의 차이가 나야 상대방의 내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의와 미자라는 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의자와 미자라는 발음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단순한 건데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 입술, 혀, 성대, 기관지, 비음을 통해서 발음을 결국에는 공기의 흐름을 막거나 트거나 하면서 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방법을 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강아지도 고양이도 우리 인간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단어를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못 듣는 거예요. 단어를 아른다 하도 내 단어 들어보니까 나중에 문자가 보니까 알겠어 하더라도 핵심적인 그 발음을 못 알아들으면 복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단어를 못 알아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귀가 뚫렸다고 착각하지만 결국에는 일부 상황만 뚫렸다가 맞는 거죠.
그것은 이유가 뭡니까? 정확히 발음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자, 정확히 발음하지 않는데 누가 열심히 들어봐야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확히 발음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발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또 정확하게 들을 수도 없는 겁니다. 핵심을 느끼며 들었을 때 우리의 그 의미를 간결하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사람은 어디서 호흡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미리 끌어놨어요. 이 끌어놓은 부분이 대략 호흡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규칙이 있느냐? 규칙 없습니다. 있는 듯 없어요. 물론 문장이 끝날 때 쉬는 경우도 물론 여러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말했듯이 전치사 앞에 끊고 어디 앞에 끊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숨이 찰 때 수영하다 숨이 찰 때 호흡하는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되게 짧게 하고 있죠. 어떤 경우는 되게 길어요. 몇 단어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몇 단어 한 번에 발음해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는 inhaling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exhaling해요. 내뿜습니다. 내뿜으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음을 쭉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핵심적인 발음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번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라요. At synagogue on Saturday morning and started informing me of what had happened, and then news was kind of bleeding throughout the day. There were various sources, maids who were leaving TVs on, for example, or my security team informing me throughout the weekend of what exactly was happening because of the serious security concerns that arise for Jews all over the planet when there's mass terror attack in Israel or anywhere else. And so we were finding out in a lagged time what exactly was happening. Obviously, we couldn't watch the videos. We couldn't see exactly what was happening until it came back online on Sunday night, and were hit with the news that at that point, 700 Jews had been murdered today. And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부분이 좀 잘렸죠? 자, 하여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디서 잘리는지 알려주세요. 중요한 포인트 또 하나.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몇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여섯, 열네, 열다섯, 열일곱, 여덟, 스물, 한 20개 단어죠. 20개 이상의 단어를 한 번의 발음으로 내뿜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호흡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 길기 위해서는 복식 호흡을 하는 거죠. 이거 습관인 거죠. 자, 복식 호흡은 우리말도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말할 때 저도 모르게 복식 호흡하고 있어요. 제가 말할 때 복식 호흡하고 있어요. 짧게 말할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길게 말하면 습관적으로 우리는 다 복식 호흡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호흡을 길게 내뿜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특히나 이렇게 발음을 많이 하면서도 버틸 수 있는 것은 폐활량과도 관련돼 있어요. 이 사람은 말하는 분은 되게 젊은 분이에요. 젊다 보니까 폐활량도 좋고 말할 때 그 속도감도 되게 좋죠. 자,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답은 나온 거예요. 복식 호흡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발음에 연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발음하느냐? 정확하게 발음 다 합니다. 하긴 다 해요. 되게 빠르죠. 그 대신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듣기는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정확하게 발음한다고 했죠? 제가 말한 정확한 건 핵심을 발음한다는 거예요. 정확해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확한 건 정확하게 발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Sunday morning and started informing me of what had happened 뭐 이렇게 정확하게 다 끝까지 다 발음하는 걸 우리는 정확하다고 해석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대충 핵심만 말합니다. 핵심 말하는 게 바로 정확한 거예요. 저의 개념에서는 정확한 거예요. 이게 정확한 핵심만 발음하고 넘어간다. 이게 더 정확한 말이겠죠. 그래서 영어의 1원칙은 뭡니까? 해석하지 않고 의미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핵심을 들어야지 이거를 해석하고 있으면 따라갈 수가 없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빨리 발음하는 것들을 과연 해석하면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석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듣기 평가든 뭐든 간에 자 듣기 평가는 가능할 수 있어요. 워낙 느리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뭐 무슨 영어든 듣기 평가는 가능할 수 있어요. 왜? 듣기는 느리잖아요. 그러나 실전에서는 정확하지도 않고 듣기 평가처럼 핵심만 말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핵심 발음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느냐가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빠를 수 있으므로 복식 호흡으로 빠르게 단어를 발음하기 때문에 해석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해석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건 보시면 알겠지만 불가능한 일이에요. 영어에서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뭡니까? 듣기 평가에서 리스닝의 가장 키워드는 해석하지 않아야 돼요.